영화 경주기행은 한 가족이 막내딸을 죽인 살인범에게 복수하기 위해 경주로 떠나는 영화입니다. 가족 여행과 복수극이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소재를 붙여놓은 출발은 정말 흥미로웠지만 그 좋은 출발이 결말로 가는 과정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도달한 결말도 물음표였지만 그 과정에서 영화가 했던 여러 가지 선택들이 영화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영화 경주기행은 어떤 이야기이길래 의문투성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길래 영화가 더 혼란스러웠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말까지 다루는 만큼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경주기행은 복수극입니다. 한 가족이 막내딸을 죽인 살인범을 납치해서 복수를 한다는 게 영화의 큰 틀인데, 복수의 장소인 경주를 영화가 시작하고 한 30분 만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복수를 하러 가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벌어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 가족이 경주에서 하는 일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여러 여행지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경주에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가족이 했던 건 사실 여행인 거죠. 영화의 마지막에 이 사진은 옥실의 재판 장면에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살인이라는 끔찍한 목적을 위해서 찍었던 사진이지만 사진을 찍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웃고 있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가족이 복수를 해내는 모습이라기보단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족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막내 경주가 죽은 뒤에 가족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인 장주는 결혼을 해서 남편과 딸이 있었고, 둘째 영주와 셋째 동주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엄마인 옥실만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주가 죽은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경주의 엄마라는 정체성에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세 딸은 경주의 자매에서 가족으로 돌아갔지만 유일하게 옥실만큼은 경주에 매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다시 가족으로 뭉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영화에 등장했던 사진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영화에서 중요해 보였던 장면은 살아있냐 죽어있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백상현을 납치할 때 마취제를 투여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마취된 상현을 두고 이거 진짜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인 상현이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펜션에서 제사를 지낼 때를 보면 장주의 남편인 성만을 재우기 위해서 소주를 맥주잔에 줘서 빨리 취하게 만드는데, 취해서 쓰러지는 성만을 보고 장주가 뭐라고 하냐면 오빠 죽은 거 아니지? 라고 합니다. 성만도 마찬가지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장주의 딸이 윤지가 자고 있는데 옥실이 윤지의 코에 손가락을 대면서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그러니까 죽었는지 확인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대상을 확인만 할 뿐 걱정하거나 그 대상에 절절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냐 죽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가 죽은 것은 분명 엄청난 사건이겠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경주의 생사 여부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경주를 위해 복수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주를 보내고 남은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남은 가족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면 왜 옥실은 굳이 백상현을 끝까지 죽여야만 했을까요? 저는 옥실의 복수가 단순히 죽은 경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가족들은 경주의 죽음 이후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갔지만 옥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주가 죽고 나서 복수를 결심하고 백상현이 형기를 다 살고 나오면 직접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8년을 살았죠. 경주의 죽음 이후 옥실의 삶의 동기는 복수였고, 그 복수가 옥실을 경주의 엄마라는 정체성에 가두고 있던 셈입니다. 만약에 백상현을 죽이지 않고 풀어졌다면 옥실은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유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옥실의 복수에는 경주를 향한 마음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경주를 위한 일인 동시에 자신의 지난 8년을 증명하는 일이 옥실의 복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옥실과 마찬가지로 엄마인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바로 첫째인 장주입니다. 장주와 옥실은 엄마라는 정체성을 공유하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는데요. 옥실은 죽은 경주를 위해 살아왔다면 장주는 살아있는 딸을 위해 사는 인물입니다. 바꿔 말하면 옥실은 죽은 경주를 붙잡고 있지만 장주는 경주를 놓아주고 살아있는 가족을 붙잡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주가 납치한 백상현을 풀어줬던 이유도 거기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옥실은 복수를 해야 지난 8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장주는 반대로 백상현을 죽이지 않아야 옥실이 지난 8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에 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장주가 그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엄마로서 같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대비가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경주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붙잡혀 살다가 살아있는 가족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옥실에게만큼은 해피엔딩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영화가 옳다고 묘사했던 쪽이 옥실이라기보다는 장주를 비롯한 세 딸이라고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영화는 그러지 않았죠. 옥실은 복수에 성공했고 미소를 지었고 재판에서도 그리 무거운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옥실의 재판 장면은 영화의 중반부에 나왔던 백상현이 재판을 받는 장면의 반복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걸 보여줬는데 옥실의 재판 장면에서도 그게 반복이 됐습니다. 지은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초범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죠.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살인은 살인인데 백상현의 감형은 부당함으로 여겼던 영화가 옥실에게는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면서 안도감처럼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영화가 복수의 감정은 이해하면서도 그 복수를 어디까지 정당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을 명확히 긋지 못했다고도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말을 만들었다면 옥실이 백상현을 죽이고 함께 죽거나 혹은 사라지는 결말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옥실은 복수에 성공하게 하고 그 죗값을 치르는 동시에 남은 가족이 또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결말이었다면 영화가 지금까지 전하려는 메시지와 감정에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말만 아쉬웠던 건 아니고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수극이지만 그 위에 가족 여행을 얹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자주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는 두 가지 이야기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할 때는 밝고 유쾌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백상현이 등장하고 분위기가 바뀌면서는 앞에서 느꼈던 가족에 대한 감상이 확 깨지거든요. 물론 양가적인 감정이 교차하면서 매끄럽게 이어진다면 영화의 결말까지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오히려 몰입을 해치고 영화를 어수선하게 만드는데 경주기행이 그랬습니다. 가족이 말다툼을 하고 틱틱거리는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백상현이 돌발 행동을 하면서는 긴장감이 생기기도 했고 플래시백으로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게 했죠. 문제는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장면마다 계속해서 바뀐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이어지면서 점점 커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개별 감정의 나열처럼 느껴져서 아쉬웠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경주기행은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이야기로 흥미로운 출발을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경주기행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감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누르셔서 저와 매주 개봉하는 영화 이야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여가 이완이었습니다.